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은 고종황제가 지은 이름, 대한제국의 전신이고요. 민국은 독립운동가 신서구 선생이 붙인 이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 대한민국. 4월 11일 내일은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생일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인데요.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별 중에 별, 별들의 별, 큰별 최태성 한국사 강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원래도 바쁘신데.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네.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예요? 저기 어디 있어요?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인사 좀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밖에서 저희 제작진들이 초대석하고 아주 큰 별을 빵빵하게 선생님 옆에 아이고, 지금 아이고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시죠 지금? 달아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그런가요? 네. 일단 경치가 끝내줍니다. 그쵸. 네, 아주 좋았어요. 자주 좀 와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오늘, 내가 아는 그 큰별 최태 선생님 맞나?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먼저, 네. 어쩌다 큰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어쩌다 큰별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네. 제 제자들이, 제가 이제 이름이 태성이잖아요. 네. 태성쌤? 그럼 큰별쌤이네? 라고 해서 네. 제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불리니까 또 이렇게 맨 처음엔 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무슨 네. 큰별쌤이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불러주니까 네. 그냥 이렇게 입에 이렇게 붙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냥 자칭 큰별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또 별로 만들어주면서 아이고. 지금 바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각쌤일 땐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저희도 어제 태채원 선생님 오신다고 얘기하면서 네. 학창시절에 역사 선생님 한번 안조해본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도 좀 인기를 많이 누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이거 이렇게 상품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많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팍팍 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3.1운동이 일어난 요일은 보기 나갑니다. 자, 1번 화요일, 2번 목요일, 3번 토요일. 3.1운동이 일어난 요일이 언젠지. 그렇죠. 1번 화요일, 2번 목요일, 3번 토요일.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나요? 네. 그래도 이 정답인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기분 좋은 날이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또 모바일 어플 예스 채팅창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에게는 선물 당연히 전해드리고요. 일단 퀴즈 정답을 좀 받아보면서 선생님. 그 왜 힌트가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노래 했는데 이날은 밤이 좋아. 죄송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힌트예요, 선생님. 힌트 전 되게 괜찮았어요? 네, 정말 괜찮았습니다. 눈물이 나죠, 제가 이렇게. 역시 선생님의 센스. 자.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랜선 제자들이 참 많은데, 오늘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좀 역사 공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임시정부 수립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 전에 경술국치부터 짚어봐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술국치라는 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교과서적 표현으로 본다면 한일병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갔던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로 이야기한다면 1910년 8월 29일. 네. 그날이 바로 경술국치인데 쉽게 얘기하면 경술년이 1910년이에요. 예, 그날 국치. 나라가 치욕적인 그런 어떤 아픔을 당했던 날. 그래서 경술국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잃은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고종이 끝까지
서명과 옥사의 나라를 거부했지만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이제 1905년이잖아요. 네.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을 우리가 체결하게 되는데 이제 외교권이 강탈당하는 거예요. 사실 1905년 을사늑약 때 우리의 주권을 뭐 거의 다 빼앗겼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사실은 아니죠. 외교권 뺏겼으니까요. 네. 혹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을사오적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사람은 기억하고 계시죠? 누구? 이완용. 그렇죠. 네. 다음은 누군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답들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다들 그래요. 네. 근데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네. 을사오적은 누가 있냐면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그들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을사오적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경술국치일 8월 29일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조기를 개항하도록 조례로 지정해 놓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은 이제 1945년 8월 15일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라를 잃어버린 날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좋은 거, 기억하고 싶은 거, 기쁜 거 이런 것만 기록해 놓은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아픈 거, 상처 입은 거, 잊고 싶은 거, 지우고 싶은 것도 기억하는 게 바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8월 15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날 경술국치일 8월 29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의사를 정말 세계 만방에 알리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유관순 열사로 많이 알고 있는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만 해도 3.1운동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민족운동인데 유관순 열사밖에 떠오르는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유관순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냐면 이 3.1운동 때 참여했던 그 인원이 전체 인구의 그 당시 인구의 거의 한 10%라고 할 수 있는 200만 명이 참여합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200만 명, 이 100년 전 그 광장에 섰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느냐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날 네. 이 광장에 섰던 그 200만 명. 우리가 모르는 그 시대의 아무개들. 네. 그 아무개들이 저는 더욱더 기억해야 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만이라는 숫자도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해줘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참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광장에 나왔다는 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 네. 사실은 당시 1919년 당시 그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과제를 자신의 입의 함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광장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단군 고조선이 세워진 기원전 2333년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네. 그때부터 1919년까지 거의 반만 년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온 그 모습은 네. 정말 역사상 최초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 장면들이 좀 얼마나 힘들게 다들 모이게 됐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다들 나이가 참 어려요.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 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30대인데요. 내가 과연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당시 그 청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 역사 그리고 그 현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87 항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예전에 386 세대다라고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된 세대를 4.19 세대 이렇게 불렀잖아요.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3.1운동은 정말 우리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3.1운동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890년대 후반부터 네.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3.1운동 때 되면 이제 10대, 20대가 되거든요. 이들이 이제 3.1세대가 돼요. 네. 누가 있냐면 일제강점기에 정말 일본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의열단 단장. 나 밀양 사람. 네. 누군지 아세요? 김원봉이요. 왜 그 유명한 영화 네네네. 나오잖아요. 아무튼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김원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 네. 다 이때 태어났고요. 유한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네. 주인공 김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태어났던 3.1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항일운동의 몸통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산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의 영향을 받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때 14살이에요. 네. 예, 중학교 나이잖아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700리길을 걸어가지고 어딜 가냐면 당시 그 만주 쪽에 있었던 신흥무관학교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가요. 나 여기 좀 입학을 좀 시켜달라고. 근데 너무 아쉽게도 신흥무관학교는 18살부터 입학이 되거든요. 네. 근데 700리길을 걸어온 15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15살짜리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산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울만하네요. 땡깡을 부린 거죠. 네. 입학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너무 우니까 그럼 너 시험만 그럼 봐라. 시험 볼 수 있는 거 자격은 내가 줘볼게.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떨어져요. 어느 과목에서 떨어졌냐면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요. 체육 시험에서.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네. 또 울어요. 네. 근데 정말 내가 뭔가 해보겠다. 네. 또 울어요. 결국 이제 속성반에다가 입학은 네. 시켜주는데 나중에 이제 김사는 이제 혁명의 길로, 혁명가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3.1운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네. 영향을 받았는지 아주 굉장히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3.1운동의 세례를 받고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역사의 한 장면인데 사실 저는 3.1운동 따로 뭐 임시정부 수립 따로 이렇게 학교 때 시험 보는 용도로 공부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1운동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뭐 왕이나 황제, 일제 천황이 아닌 국민에게 뭔가 주권이 주어지는 그렇죠. 대한민국으로서의 그런 발걸음이 됐다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나라는 걸 올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살던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고 3.1세대가 탄생되었고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된단 말이죠. 즉 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되었던 엄청난 중요한 계기 3.1운동이었고 또 3.1운동 이전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까지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청동기 시대 이래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반만년 역사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시민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우린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바로 3.1운동부터 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광장에 나왔던 그 시대의 그 암흑애들의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는 그 함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의 모습들을 만드는 출발선을 형성했다. 이래서 3.1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알고 들으니까 알고 생각하니까요, 선생님. 네.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너무 중요하죠. 선생님 안 모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쯤에서 아까 내드렸던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볼 텐데요. 네. 선생님 퀴즈가 3.1운동이 일어난 요일을 맞춰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노래까지 부르시면서 힌트를 주셨는데 1번이 화요일, 2번이 목요일, 3번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정답이 뭐죠,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게 단순 지식적인 문제들은 안 내는 게 네. 좋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단순 지식을 한번 찍어봐라라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네. 일단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3번 토요일입니다. 네. 이게 왜 토요일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3.1 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을 이용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고종의 장례식이 그럼 3월 1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고종의 장례식은 3월 3일이에요. 원래 이 3월 3일 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이제 회의 과정 속에서 이게 그래도 장례식 날 만세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하루 땡겨요. 네, 3월 3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2일 일요일 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3월 2일 일요일은 또 이 종교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땡겨요. 그게 바로 3월 1일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네, 이 3월 1일 토요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서 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그만 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기억해 둬야겠네요, 이것도. 지금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정답은 물론이고요. 네. 학창시절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아주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귓속에 쏙쏙 가르침이 들어오네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7971 청수님. 네. 최태성 선생님 YTN 라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더 자주 나와주세요. 뉴스는 YTN, 역사는 최태성, YTN 라디오 포레버. 아니, 저 읽으신 분들은 상품 좀 드리시죠. 그쵸. 많이 해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분 좋은 날이라고 했더니 금요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보기가 없었잖아요. 네, 보기 없었는데도. 그리고, 역사 공부 좋네요. 유쾌하고 힘있는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방송을 잘 들으니까 배울 게 많아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보이는 라디오도 정말 다른 이제 선생님 출연하시는 프로그램들도 챙겨보고 있다고. 네. 아니, 좀 분장 좀 하고 올 걸. 이게 좀 민낯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또 뽀얗게 나가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뽀샵 처리가 되나요? 조명이 따로 없어서 네. 자연광 처리? 자연광.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100주년을 맞아서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희 뉴스 FM 가족분들한테 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 이제 4월 11일. 그러니까 오늘 4월 12일 임시의정원 네. 국회가 처음 출발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이 1910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만들었던 이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그 이름을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간절하게 살아왔던 또 지켜왔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들의 꿈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실제 나라의 형태로 물려주는 것,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들의 꿈꾸었던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참 힘들게 물려받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네 글자. 100년 전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또 100년 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4월 11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감동까지 주고 가시네요, 선생님. 네. 자, 오늘 초대석 최태성 역사 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15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방이네요, 이게. 네. 또 와주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제가 쫄라볼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